네, 안녕하세요. 이번 전화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이어 이의지와 관련된 논문 두 편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Wireless Ear EEG to Monitor Droneis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2024년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15.7로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저널입니다.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졸음과 피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중장비를 작동하는 동안 졸음과 피로가 많은 피해를 유발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졸음 모니터링을 위해서 최근 PPG, ECG, EOG, EEG와 같은 생체 신호 기반의 솔루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실험실 외부에서 사용을 위해 최근 CEG 그리드와 같은 폼팩터 전극 어레이가 활용되고 있으며 습식뿐만 아니라 건식 전극들도 활용이 되고 있는 등 많은 무선 EEG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웨이도가 안정적이고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센서 위치임을 언급하며 비록 두피 대비 공간역 해상도가 낮지만 템포럴의 뇌활동, 산소 포화도, 머리 움직임 등 다중 모달리티 센싱이 이상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전 연구에서 EOG, EEG, 이보크드 포텐셜과 같은 신호를 기록하였으며 주의력, 발작, 수면 등의 연구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측정 전극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식 전극은 젤을 사용하지 않고 착용 과정을 단순화하며 편안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PDAPSS, IRO3, 금, AGAGCL과 같은 소재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금과 AGAGCL과 같은 소재들은 PDAPSS, IRO3 대비 전도성은 낮지만 훨씬 더 큰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고 제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은 AGAGCL 대비 모션 아티팩트 등에는 취약하지만 금의 물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신호를 측정할 수 있고 전극 수명이 훨씬 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가 조금 긴데 다음 문단에서는 전극은 이 신호 수집의 한 부분일 뿐임을 언급하며 수집된 신호를 디지털화하고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무선 전송, 샘플링 레이트, 전력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전극과 함께 활용하기 위한 이 가볍고 해석 가능성이 높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SVM,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알고리즘은 신경망 기반 알고리즘 대비 훈련 데이터가 훨씬 더 적게 요구되며 피처 기반으로 이 해석이 가능하고 더 빠르고 가벼운 처리 능력을 부여주기에 다중 모달리티 기반 BCI에 적합하며 특히 사전 훈련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훈련 시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졸음 분류에 사용되는 이 무선 건식 전극 인이어 EXG 센서의 첫 번째 통합 및 시연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존 무선 데이터 수집 플랫폼과 결합된 새로운 인이어 EEG 센서를 개발하고 머신러닝 기반의 졸음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반복적이고 편안한 저임피던스 전극에 적합한 건식 금도금 전극을 개발하였고 9명을 대상으로 90% 이상의 졸음 감지 성능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극 관련 내용입니다. 전극은 다음과 같이 제작되었으며 3D 프린터를 통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웨이도 내부에는 4개의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고 웨이도 외부에는 2개의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플러그와 소켓은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아마 일반적인 전원 공급, 신호 연결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쪽 귀에 총 12개의 전극, 한쪽 귀에 6개씩, 양쪽 귀에 총 12개의 전극이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 귀에 이 Y 부분이 레퍼런스로 사용되어 11개의 전극에서 EXG가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전극은 다음과 같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3D 프린터로 프린팅된 이 메타크릴레이트 층에 팔라듐, 그리고 구리, 니켈, 금을 순서대로 도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메탈크릴레이트 층에 10분 정도 초음파 세척을 진행하고 계면 활성제 용액으로 10분간 처리를 하여 청결한 도금 표면과 높은 표면 에너지를 확보하고 금속 층과의 접착력을 향상시킨 뒤 10분 동안 팔라듐 도금, 6시간 동안 구리를 도금, 10분 동안 니켈을 도금, 15분 동안 금 도금,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9명의 피험자가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실험에 앞서 소형, 중형, 대형 이어피스를 모두 착용해보고 가장 편안한 이어피스를 선택하여 착용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졸음 유발을 위한 실험은 리액션 게임 태스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매 60초마다 0에서 9 사이의 숫자가 무작위로 제시되면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때의 반응 속도를 기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숫자가 제시되고 얼마나 빨리
이 해당 숫자를 누르는지에 대한 반응 속도를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5분마다 졸음 정도에 대한 평가 설문인 KSS를 함께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KSS는 0에서 10점 척도로 10에 가까울수록 졸림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해당 과정을 총 40에서 50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피험자들은 5번 미만으로 해당 과정을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트라이얼 간에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이 시행 간의 베리언스를 줄였다고 합니다. 추가로 실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조용한 실내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일상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피험자들은 귀를 청소하거나 별도의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어피스의 착용 역시 피험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레이블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졸음 데이터는 설문과 반응 시간을 함께 고려하여 레이블링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KSS 설문 점수가 5점 이상이면서 숫자를 누르는 반응 시간이 첫 5분의 평균보다 2배가 넘을 경우 졸린 상태라고 레이블링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리액션 타임이 10초가 넘으면 이는 수면이라고 판단하여 아예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순수하게 졸린 상태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과정입니다. 먼저 전처리 과정인데 제일 먼저 리레퍼런싱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오른쪽에 Y채널을 레퍼런스 전극으로 활용하여 총 11개의 데이터를 취득하였다고 하는데 이 레퍼런싱 과정에서는 왼쪽의 Y채널을 레퍼런스 전극으로 활용하여 11개의 데이터를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즉 왼쪽과 오른쪽 총 12개의 전극으로부터 데이터가 취득이 되면은 왼쪽의 Y채널로 리레퍼런싱을 한 데이터 11개, 오른쪽의 Y채널로 리레퍼런싱을 한 데이터 11개 해서 총 22개의 데이터가 취득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0.05Hz의 하이패스 필터, 50Hz의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였고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숫자가 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0초 뒤부터 다음 숫자가 제시되기까지 총 50초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는 50초의 통 데이터와 10초씩 윈도잉한 데이터가 함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피처는 PSD가 오른쪽 표와 같이 추출되었으며 피처 셀렉션 알고리즘을 통해 상위 특징들을 분석에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피처 셀렉션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이 베리언스를 기준으로 아노바를 통해서 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SVM, 랜덤 포레스트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 결과는 도금된 전극의 표면 현미경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저자들은 이 정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 또는 나노 분열을 이 현미경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 결과는 이 각 도금 단계 후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결과로 도금을 진행할 때마다 거칠기가 약간씩 감소하지만 최종 금도금 이후에도 평면 표면보다는 훨씬 거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거칠기가 전극의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임피던스 감소에 기여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 결과는 시트 저항을 나타내며 금도금 이후 저항이 안정화되고 전도성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D와 E 결과는 귀 내부의 전극 피부 임피던스 결과를 나타내며 20번의 측정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임피던스와 페이지가 유지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경량화된 EXG 기록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피험자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반응시간 게임을 수행하며 머리에 무선 장비 하드웨어를 착용하여 양쪽 귀에 이어피스를 착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게 됩니다. 신호는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B 결과는 이 40에서 50분 동안 측정된 EEG 신호와 반응시간 그리고 KSS 설문점수 결과를 나타냅니다. EEG에서는 미세하지만 알파 부근의 강한 액티베이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찰되었으며 반응시간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졸음점수 역시 실험이 진행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두 리액션 타임과 졸음점수 모두 실험이 끝날 때쯤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액션 타임과 KSS 설문점수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졸음 구간이 이렇게 레이블링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선택된 피처와 함께 모델의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졸음 감지 알고리즘의 도식도를 나타냅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리레퍼런싱, 밴드패스 필터링,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을 거쳐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피처 셀렉션 이후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SVM,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통해 졸음 감지를 위한 모델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 A 그림은 이 모델의 트레이닝 과정을 나타내고 B 그림은 이 모델의 검증 과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검증 과정 역시 동일한 시퀀스로 진행이 되며
A에서 훈련된 모델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마지막에 졸음 감지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정 스레시홀드를 설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졸음 상태를 이진으로 감지한다고 합니다. 모델은 이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이진 출력을 이렇게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 검증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리버원 서브젝트 아웃, 리버원 트라이얼 아웃, 그리고 피험자 대 인디비주얼 검증 이렇게 총 3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9명의 피험자로부터 이 모델의 훈련 및 검증 과정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피겨 6는 졸음 감지 결과를 나타냅니다. A 결과는 피험자가 눈을 감을 때와 눈을 떴을 때 이 알파 변조를 보여주는 결과로 아마 별도의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아마 전극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결과를 보면은 눈을 떴을 때 대비 눈을 감았을 때 두드러진 알파의 액티베이션이 확인됨으로써 이 전극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결과는 이 분류 정확도, 졸음 감지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왼쪽은 이 10초 윈도잉을 하였을 때 결과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50초를 통으로 사용을 했을 때 결과를 나타내고 제일 위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가운데는 SVM, 마지막은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 결과를 나타냅니다. 추가로 이 3가지 이 교차 검증 방법이 있는데 먼저 유저 스페시픽, 리버원 트라이얼 아웃, 리버원 유저 아웃 이렇게 3가지 방식을 각각 비교를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유저 스페시픽은 예를 들어 한 피험자에게서 맥스로 5번까지 진행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맥스 값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5번 시행을 하였으면 4개 시행으로 트레이닝, 1개 시행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일종의 인디비주얼 결과임을 나타내고 리버원 트라이얼 아웃은 전체 34개의 트라이얼, 이 9명의 피험자가 모두 총 수행한 34개의 트라이얼 중 하나의 트라이얼을 테스트로 놓고 나머지로 트레이닝하는 방법, 그리고 리버원 유저 아웃은 앞서 말씀드렸던 리버원 서브젝트 아웃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가장 낮은 게 77% 그리고 대부분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화 관점에서 아무래도 리버원 유저 아웃, 즉 리버원 서브젝트 아웃의 결과가 중요한데 50초의 윈도우와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하였을 때 93.2%로 가장 높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해당 결과에 대해 사전 훈련된 알고리즘만 사용을 하여도 추가 훈련 없이 이 새로운 사용자에 대해서 양질의 성능을 도출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전극을 개발하고 실시간으로 졸음을 감지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 연구이다 보니 특별한 메소드가 적용되지 않았고 실험도 비교적 간단하고 결과도 크게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어 이이지만을 사용하여도 높은 정확도로 졸음을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은 금도군 전극의 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좀 롱텀하게 데이터를 취득하고 검증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분류 정확도 결과 외에 이렇다 할 결과가 없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EXG라고 해서 인트로부터 이어 EEG로 EEG, EOG, ECG 등을 동시에 분석할 것처럼 언급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논문을 보면은 이어 EEG의 PSD만을 사용하여 분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부분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이어 EEG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어 EEG와 이로부터 ECG를 추출하는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기에 이어 EEG 신호로부터 다중 모달리티 신호를 추출하여 분석하면 보다 높은 성능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논문은 High Density Ear EEG for Understanding Ear Centered EEG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2024년에 저널 오브 뉴럴 엔지니어링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임팩트 팩터는 3.8로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2에 랭크된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이어 EEG는 일상생활에서 뇌 활동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이어 EEG가 ERP, 알파 액티비티, 눈을 감고 뜨는 상태, 수면, 감정, 간질 모니터링, 운전자의 정신적 부하, 주의력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어 EEG의 민감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설계, 특히 전극의 수와 위치, 그리고 머리 공간의 범위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어 EEG 장비는 실험 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 설계가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이어 EEG는 가시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극을 웨이도 내부에 삽입하고 일부 연구는 귓볼에 그리고 또 특정 연구에서는 귀 뒤편, 귀 주위에 전극을 부착하게 됩니다. 사용성 관점에서 최적의 이어 EEG 솔루션은 정의된 위치에 최소한의 전극을 부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어 EEG에 대해 피험자 간, 태스크 간의 가변성이 매우 크며 전극 수가 많으면 이러한 가변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편안함을 잃어버릴 수 있고
전국수가 적으면은 편안함을 얻지만 가변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개별화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밀도 EIEG를 기록하여 관심 있는 신호 공간을 샘플링하고 그에 따라 하드웨어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 전극간 거리, 상대적 방향 등 적절한 조합을 식별하여 데이터를 측정하였으며 최적의 EIEG 전극 배치 및 사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네,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는 24명의 비험자가 참여하였습니다. EEG 데이터는 33개의 전극에서 측정되었는데 모두 오른쪽 귀에서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전 연구에서 각 전극이 부분적으로 고유한 정보를 샘플링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1cm의 전극 거리를 채택하여 이렇게 부착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패러다임입니다. 실험은 총 4가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ERP 유발 실험이고 간략하게 패시브 오드블 태스크는 소리가 없는 영화를 바라보며 타겟과 논타겟 자극을 제시받습니다. 이 타겟 자극은 20%의 확률로 제시되었으며 1000Hz의 소리가 제시되었고 논타겟 자극은 80%의 확률로 제시되었으며 800Hz의 소리가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액티브 오드블 태스크는 패시브 오드블 태스크는 미스매치 네거티브 이 MMN 신호를 유발하는 태스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오드블 태스크는 이 패시브 오드블 태스크와 거의 유사한데 여기서 이제 소리가 없는 영화를 바라보는 태스크를 진행을 하였으며 액티브에서는 그냥 픽세이션을 바라보는 태스크를 진행을 하였고 이 대신에 이 액티브 오드블 태스크를 진행할 때는 이 타겟에 좀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지시를 하였고 실험이 끝난 뒤에 타겟 자극이 총 몇 개였는지를 좀 대답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자극은 이 패시브 오드블 태스크와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액티브 오드블 태스크에서는 P300을 유발하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디렉셔널 히어링 태스크에서는 3초의 톤 시퀀스를 제시받았으며 이는 이제 왼쪽에서 시작되는 스트림, 그리고 오른쪽에서 시작되는 스트림, 그리고 중앙에서 시작되는 스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톤은 고음과 저음 이렇게 두 가지 피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치가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오름 차순, 그리고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교대, 그리고 내림 차순, 이렇게 높은 피치에서 점점 낮아지는 내림 차순 이렇게 무작위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왼쪽과 오른쪽 스트림에 주의를 기울여 오름 차순인지 내림 차순인지 교대인지를 대답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중앙 스트림일 때는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선택적 주의 집중에 청각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고 하며 엠백 신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텐스 컨그루이티라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제시되면은 이 문장이 의미 있는 문장인지 의미 없는 문장인지를 판단하는 태스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의미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잔에 와인을 부었다 라는 문장이고 의미가 없는 문장은 여자가 옷장에 와인을 부었다와 같이 좀 뜬금없는 문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태스크는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으며 약 90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는 간단하게 0.3Hz에서 30Hz 대역에 대해 필터링을 진행하였고 배드 채널을 제거한 뒤 에포킹을 진행을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결과는 패시브 오드블 태스크와 액티브 오드블 태스크의 그랜드 에버리지 ERP 결과를 나타냅니다. 먼저 패시브 오드블 태스크에선 미스매치 네거티브, 즉 MMN이 귀 위와 아래 채널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였으며 레퍼런스 채널 주변에서는 이 작은 앰플리튜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100에서 200ms에서 타겟이 논타겟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다변력 분석 결과에서는 200ms 부근에서 이 베스트 채널, 신호가 가장 컸던 이 베스트 채널과 신호가 가장 작았던 워스트 채널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토포그래피 분석입니다. 타겟에서는 우측 상단 영역에서 이 네거티브한 신호가 가장 네거티브한 신호, 이렇게 베스트 채널 3개가 이렇게 관측이 되었으며 귀 뒤쪽 채널에서는 0에 가까운 진폭을 보였음을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논타겟에서는 대부분의 전극에서 거의 0에 근사하며 우측 하단에서 약간의 네거티브한 신호가 관찰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오드블 태스크입니다. 해당 태스크에서는 P300을 메인 타겟으로 하였으며
역시 유사하게 위와 아래쪽에서 명확한 패턴을 보였고, 레퍼런스 채널 주변에서는 작은 앰플리튜드를 보였으며, 레퍼런스 채널을 기준으로 이 피크가 반전되는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떠한 베스트 채널과 워스트 채널 사이에서는 이 400ms 사이, 한 300에서 500ms에서 명확한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토포그래피 분석에서는 중앙 상당 부분에서 이 가장 포지티브한 전극 3개가 선택이 되었고, 귀 주변 그리고 귀와 좀 귀 앞, 귀 뒤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서 0에 가까운 패턴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반면 스탠더드에서는 역시 모든 부분이 0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디렉셔널 히어링 테스트에서는 M백과 P300을 타겟으로 하였으며, 앞선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100ms 부근에서 약한 통계적 유의성을, 400ms 부근에서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습니다. 센텐스 콩그레이티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N400과 P600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저자들은 4가지 태스크에서 발견된 각기 다른 ERP 패턴은 이전 연구들과 일치함을 언급하며, 특히 센텐스 콩그레이티에서 발견된 P600은 이전에 이어 이의지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위치, 즉 이 채널 적용 범위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들은 이전 연구에 따라 가장 큰 패턴을 보이는 전극은 주로 극단에 위치하는 반면, 워스트 전극, 즉 가장 작은 앰플리튜드를 보이는 전극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교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ERP 요소에서는 특이적인 패턴을 보일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실제로 N40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귀 주변에서 베스트 채널이 관측이 되며 상대적으로 먼 곳에 이 워스트 채널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결과는 앞선 그랜드 에버리지 결과에서 선정된 채널들이 개별 피험자 레벨에서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로, 패시브 오드블 태스크를 제외한 3개의 태스크에서 약 0.9의 유사한 근사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컨트롤 조건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실험군 대비 강한 액티비티가 관찰되지 않고 앰플리튜드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저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이 종합적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ERP 태스크에 따른 최적의 전극 조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해당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ERP 기반의 연구에서 최적의 귀 전극 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이의지는 아직까지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전극수, 위치 등 여러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해당 결과가 새로운 특촬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논문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레퍼런스 전극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은 채 분석을 진행한 부분이 아쉬운데, 한쪽 귀에서만 측정하였기 때문에 대측, 재참조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 CAR과 같은 리레퍼런스 방법을 사용해보면 또 다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CAR과 같은 방법이 아무래도 레퍼런스 전극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메소드들을 좀 적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최적의 전극 위치를 찾는 연구가 진행되면은 보다 더 실용성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